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维他命 중국어의 틴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게시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쉰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이번에 너무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에도 문제가 생겨서 녹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중국 다큐멘터리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큐를 통한 중국어 공부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다큐 첫 시간이라 서두가 조금 길 것 같아요. 한 중국 가족의 15년간의 삶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고, 특히 타국에서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중국 남자의 강한 의지와 집념을 그리고 있어요. 중국계 일본인 짱리링이라는 감독이 1995년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쫓아다니며 이 세 가족의 이야기를 찍었다고 합니다. 2006년 후지TV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나간 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수백만 통의 전화와 편지를 받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데요. 그 영향력이 후지TV에서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 중국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듯이 진행해 보려 합니다. 꼭 필요한 표현은 뽑아서 몇 개만 말씀드릴 테니 많은 글밥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표현뿐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한 문화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 한어병음, 발음 기호는 제 동영상 아래 상세 정보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영상마다 뒷부분에 왕 선생님 중에 한 분, 중국 원어민 음성이 제공되니 듣고 연습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这是上海的一个普通的三口之家，父亲叫丁尚彪，母亲叫陈欣欣，女儿叫丁林。含泪活着这部纪录片创造了富士电视台历史记录。改变了许多日本人对中国人的误解和偏见。这究竟是怎样的三口之家？他们身上发生了什么？ 위에 세 가족의 사진이 보이시죠? 이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这是上海的一个普通的三口之家. 이것은 상해의 한 평범한 세 가족입니다. 보통 하면은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이고요. 쌍口之家, 세 가족. 자, 그 다음에 父亲叫丁尚彪, 母亲叫陈欣欣, 女儿叫丁林. 자,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띵상彪라고 하고 어머니는 전신싱이라고 하고요. 딸은 띵린이라고 합니다. 含泪活着这部纪录片创造了富士电视台历史记录. 含泪活着이 다큐멘터리는 후지TV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이 말이에요. 含泪活着 하면은 이 다큐멘터리의 중국어 이름입니다. 含泪 눈물을 머금다. 活着 살아가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다 혹은 눈물을 머금고 사는 인생 이런 의미겠죠. 그 옆에 纪录片 하면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创造什么什么记录 하면은 기록을 세우다라는 표현입니다. 중간에 富士电视台 자, 이건 일본의 후지TV를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含泪活着이 다큐멘터리는 후지TV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었냐면요. 높은 시청률과 또 시청자들이 높은 반응. 이 부분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改变了许多日本人对中国人的误解和偏见. 많은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꿨습니다. 改变, 바꾸다. 许多, 많은. 许多日本人 하면 많은 일본인. 对中国人的 하면 중국인에 대한 误解, 오해. 偏见, 편견입니다. 많은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꿨습니다. 这究竟是怎样的三口之家? 이건 도대체 어떠한 세 가족인가요? 究竟 하면 도대체. 지금 제가 직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떠한 세 가족인가요? 他们身上发生了什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身上 하면 신상이에요. 그들 신상에 무엇이 발생했나요? 즉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在最该无忧无虑的童年，他赶上了3年自然灾害，吃了上顿没下顿。在最该读书的年纪，他又赶上了上山下乡，
离开上海作为知青，去了安徽的一个山沟里，每天干超过10个小时的农活。 다시 돌아보면요. 在最该 无忧 无虑的 童年, 가장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는 어린 시절에 이런 말입니다. 最该 이건 最应该입니다. 가장 뭐뭐 해야 한다. 无忧 无虑 이거는 근심 걱정이 없다. 예를 들어 过着 无忧 无虑的 生活 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童年 이건 어린 시절이에요. 가장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는 어린 시절에 他赶上了3年自然灾害. 그는 3년의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자, 赶上 하면은 시대를 만나다 혹은 시간에 대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뒤에 있는 自然灾害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인데요. 여기에서 3年自然灾害 이거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3년의 대기근을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吃了上顿没下顿,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上顿 할 때 이 뚠을 볼게요. 이거는 밥의 양사, 끼니란 뜻입니다. 上顿, 앞에 끼니, 지난 끼니, 下顿, 다음 끼니. 앞에 끼니를 먹으면 다음 끼니가 없다. 즉, 끼니 걱정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在最该读书的年纪, 가장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读书 하면은 공부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가장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他又赶上了上山下乡. 그는 또 上山下乡을 만났어요. 자, 上山下乡 이게 뭘까요?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후에 같이 볼게요. 离开上海作为知青去了安徽的一个山沟里. 상해를 떠나 지식청년으로 안회의 산골짜기로 갔어요. 자, 离开上海 상해를 떠나 作为 뭐뭐로서, 知青 지식청년이에요. 知识青年의 줄임말입니다. 지식청년으로서 안회 지역 이름이죠. 안회의 산골짜기, 두메산골, 산골짜기, 山沟 산골짜기로 갔어요. 每天干超过10个小时的农活, 매일 10시간이 넘는 농사일을 했습니다. 자, 깐, 하다, 超过, 초과하는, 超过10个小时, 10시간을 초과하는 농호, 농사일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는 3가지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3年自然灾害, 3년의 대기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국 수립 이후에 공산당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개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1958년부터 신속한 경제건설이라는 목표로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지만 급속한 공업화 추진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이 깨지고 연이어 발생한 3년간의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수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 부족으로 국가적 대재난이 발생합니다. 자, 이 3년의 대기근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1958년에 모택동은 농촌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경 쓰던 때에 어느 날 쓰촨성의 한 농촌 마을에 현장 지도를 나갔다가 벼 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들을 보고 참새 때문에 쌀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에 화를 내며 참새 박멸을 지시합니다. 참새 박멸 지시가 내려온 다음 해에 쌀 수확량이 증가하기는커녕 해충을 잡아먹는 참새가 없어지니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대량 번식해 대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대기근은 유례없던 최악의 흉년으로 3년 동안 3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생겼다고 해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 샹산샤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샹산샤샹, 이거는 보통 하방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상산하양운동이라고도 합니다. 1956년부터 전개는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문화대혁명 기간입니다. 지식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노동에 종사하며 농민들에게 배움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마오쩌둥의 지시로 인해 1968년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대규모의 상산하향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럼 문화대혁명 한번 볼게요. 문화대혁명은 보통 잃어버린 10년, 동란의 10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는 세 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설명이 좀 길어요. 자, 쯔칭,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쯔칭, 이건 쯔시青年, 지식청년의 줄임말입니다. 마오쩌둥이 실시한 쌍산샤샹 운동에 참여한 젊은인데요. 제때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 기간에는 전부 다 변방으로, 농촌으로 파견이 되었다고 해요.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약 1200만 명이 변방으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주인공 띵성벼는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好不容易回到上海，他白天要工作，晚上还要去夜校学习。他只想通过知识改变命运，但却因为年龄过大，国内没有一所大学接纳他。于是他为了改变命运付出的所有努力都化为泡影了。为了维持生计，他在食堂做一名炊事员，靠每月不足100元的工资支撑一家三口的生活。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줄이요. 好不容易回到上海，他白天要工作，晚上还要去夜校学习。 간신히 상해로 돌아와서 그는 낮에는 일해야 했고 밤에는 또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상산하양 운동이 끝나고 겨우 상해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好不容易 하면은 간신히, 겨우, 어렵게 이런 뜻입니다. 간신히 상해로 돌아와서 他白天要工作, 白天 하면 낮이죠. 그는 낮에는 일해야 했고 晚上 밤에는 还要 또 뭐뭐 해야 한다. 夜校 야간 학교. 밤에는 또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이요. 他只想通过知识改变命运. 그는 오로지 지식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只想 하면은 오로지 뭐뭐하고 싶다, 단지 뭐뭐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옆에 통고 뭐뭐를 통해서 知识 지식, 통고 知识 하면은 지식을 통해서 改变命运 운명을 바꾸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그는 오로지 지식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옆이요. 但却因为年龄过大，国内没有一所大学接纳他。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 그를 받아줄 대학은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却 오히려, 因为 뭐뭐이기 때문에, 年龄 나이, 过大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所 이거는 학교를 세는 양사입니다. 接纳 하면은 받아주다, 받아들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 그를 받아줄 대학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이요. 于是他为了改变命运付出的所有努力都化为泡影了. 그래서 그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于是 그래서란 접속사고요. 为了 뭐뭐를 위해서 改变命运 운명을 바꾸다. 付出 지불하다, 바치다, 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所有努力 하면 모든 노력, 努力 하면 노력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化为泡影, 泡影 하면은 물거품이에요. 化为 뭐뭐로 변하다, 물거품으로 변하다, 수포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래서 그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이요. 为了维持生计他在食堂做一名炊事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식당에서 취사부 일을 했습니다. 维持 하면은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维持. 그 다음에 生计 하면 생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他在食堂, 食堂 식당이죠. 在食堂 식당에서 做 하다. 했는데요. 뭘 했냐면 炊事员 이거는 취사부, 취사원을 말합니다. 요리 연구가나 요리사를 말하는 厨师와는 조금 틀려요. 厨师보다는 조금 아래 등급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해석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식당에서 취사부 일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靠每月不足100元的工资支撑一家三口的生活. 매달 100원도 안 되는 월급에 의지해서 세 식구의 생활을 지탱했습니다. 여기에서 靠 하면은 의지하다, 기대다란 뜻이에요. 不足100元 하면은 100원도 안 되는, 工资 월급, 支撑 지탱하다, 一家三口 하면 세 식구, 生活 생활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매달 100원도 안 되는 월급에 의지해서 세 가족의 생활을 지탱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0元, 이거는 지금의 환율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 17,0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直到1989年，这年他35岁，黑暗的人生似乎终于开始被幸运女神眷顾。他花5毛钱买到了一份日本高校的招生资料。 앞으로 돌아와 주세요. 直到1989年，这年他35岁。 1989년이 되었는데 이해는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黑暗的人生似乎终于开始被幸运女神眷顾。 어두운 인생이 결국 행운의 여신에 의해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요. 黑暗 하면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黑暗的人生 하면 어두운 인생입니다. 주인공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둡게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似乎 하면 마치 뭐뭐인 것 같다. 终于 결국 마침내. 开始 시작하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표현 被幸运女神眷顾.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幸运女神 하면 행운의 여신입니다. 眷顾 보살피다, 돌봐주다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被라는 피동형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여신에 의해 보살핌을 받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해석할게요. 어두운 인생이 결국 행운의 여신에 의해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장 부호 하나 봐주세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 부호는 보통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그 앞에 이런 문장 부호를 씁니다. 행운의 여신이 어떠한 보살핌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他花5毛钱买到了一份日本高校的招生资料. 그는 5마오를 써서 일본 대학의 신입생 모집 자료 한 부를 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화 하면은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돈을 쓰다. 5毛钱, 5마오. 买到了, 샀다. 이 펀에서 여기 펀은요. 보통 자료를 세는 양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가오샤오, 이건 대학입니다. 일본 가오샤오, 일본 대학.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오성, 이거는 신입생 모집을 말합니다. 신입생 모집, 쓰려, 자료죠. 다시 해석하면요. 그는 5마오를 써서 일본 대학의 신입생 모집 자료 한 부를 샀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他紧紧抓住这根救命稻草渴望借此改变自己的人生。他相信到那里留学镀金，毕业回国后会有更好的发展。他相信他将来可以赚到很多钱，为了家庭闯出一条路。但是命运却和他开了一个更大的玩笑。 다시 앞으로 돌아와 주세요. 他紧紧抓住这根救命稻草，渴望借此改变自己的人生。 그는 이 생명줄을 꽉 붙잡아서 이 기회를 빌어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갈망했습니다. 진진 하면은 꽉 단단히 이런 뜻이에요.抓住, 붙잡다, 잡다. 끈 하면은 가늘고 긴 것을 세는 양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밍 따오차오, 이게 뭘까요? 지우밍 하면은 목숨을 구하다. 따오차오, 볏짚, 지푸라기입니다. 대략 감이 오시죠? 목숨을 구하는 생명 지푸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줄이죠. 그는 이 생명줄을 꽉 붙잡아서 渴望, 간절히 바라다, 切, 빌다, 辞, 이것이라는 대명사예요. 이것을 빌어서 改变自己的人生,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他相信到那里留学镀金，毕业回国后会有更好的发展。 그는 그곳에 유학 가서 스펙을 따면 졸업하여 귀국한 후에는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相信, 믿다. 留学, 유학하다. 镀金, 도금하다.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뚜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도금하다 말고도 간판을 따다, 스펙을 따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내 이력에 도금하다, 금칠하다, 즉 스펙을 따다 라는 의미죠. 자, 아랫줄이요. 삐예, 졸업하다, 回国, 귀국하다. 发展, 발전, 발전하다입니다. 다시 해석하면요.
그는 그곳에 유학 가서 스펙을 따면 졸업하여 귀국한 후에는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어서 읽을게요. 他相信他将来可以赚到很多钱，为了家庭闯出一条路。 그는 미래에 많은 돈을 벌어 가정을 위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같은 단어도 나왔네요. 相信, 믿다. 뒤에 将来, 장래, 미래. 赚, 돈을 벌다, 벌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为了, 뭐뭐를 위해서. 闯出 하면은 이룩하다, 개척하다, 만들어내다입니다. 그런데 뒤에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척하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一条路, 하나의 길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그는 미래에 많은 돈을 벌어 가정을 위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줄 볼게요. 但是命运却和他开了一个更大的玩笑. 그러나 운명은 오히려 그와 더 큰 장난을 했습니다. 但是 그러나 命运 하면 운명이죠. 却 오히려 开玩笑 하면은 농담하다 라는 거예요. 농담하다, 장난하다. 운명이 농담을 했대요. 장난을 했대요. 命运的玩笑 하면은 운명이 장난입니다. 开玩笑 하면은 장난하다인데 그냥 장난을 한 게 아니라 一个更大的玩笑. 더 큰 장난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해석하면요. 그러나 운명은 오히려 그와 더 큰 장난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장난을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내용 중에 나온 몇 가지 표현을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 정지하고 잠시 복습해 주세요.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这是上海的一个普通的三口之家，父亲叫丁尚彪，母亲叫陈欣欣，女儿叫丁琳。《含泪活着》这部纪录片创造了富士电视台历史记录，改变了许多日本人对中国人的误解和偏见。这究竟是怎样的三口之家？他们身上发生了什么？在最该无忧无虑的童年，他赶上了3年自然灾害，吃了上顿没下顿。在最该读书的年纪，他又赶上了上山下乡，离开上海作为知青去了安徽的一个山沟里，每天干超过10个小时的农活。好不容易回到上海，他白天要工作，晚上还要去夜校学习。他只想通过知识改变命运，但却因为年龄过大，国内没有一所大学接纳他。于是他为了改变命运付出的所有努力都化为泡影了。为了维持生计，他在食堂做一名炊事员，靠每月不足100元的工资支撑一家3口的生活。直到1989年，这年他35岁，黑暗的人生似乎终于开始被幸运女神眷顾。他花5毛钱买到了一份日本高校的招生资料，他紧紧抓住这根救命稻草，渴望借此改变自己的人生。他相信到那里留学镀金，毕业回国后会有更好的发展。他相信他将来可以赚到很多钱，为了家庭闯出一条路。但是命运却和他开了一个更大的玩笑。 잘 들어보셨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내용은 다소 무겁죠? 우리나라 인간극장을 보는 것처럼 중국의 한 이야기를 중국어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